자, 오늘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사람을 보면요.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여기서 빠져나온 모든 신경들은 다 말초입니다. 말초. 자, 기억해. 뇌와 척수만 중추예요. 나머지 여기서 빠져나온 신경들은 다 말초입니다. 중추신경계. 자, 신경계는요. 감각기관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계로 항상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신경계,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온몸에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분합니다. 자, 뇌하고요, 척수, 요건 중추입니다. 뇌하고 척수만 중추예요. 그 다음 뇌에서 빠져나온 신경 12쌍이 있고요. 뇌신경 12쌍, 척수에서 빠져나온 척수신경 31쌍이 있습니다. 얘네가 말초예요. 조심할 건요. 뇌에 있고 척수에 있으니까 이걸 중추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은요. 뇌에서 빠져나온 신경, 척수에서 빠져나온 신경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말초신경계입니다.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요. 말초신경계를 통해 감각 정보를 보냅니다. 중추신경계에서 판단을 하고요.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운동을 명령하고요. 반응기관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사람이 너무 귀여워서 앞정을 꽂아줬어요. 그러면 I라는 감각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 척수신경을 통해서 I라는 정보가 가요. 감각뉴런을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연합뉴런에서 판단을 해요. 아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손을 빼 이렇게 정보를 보내면요. 다시 운동뉴런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손을 빼면서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에 아야라는 정보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으로 가고요. 중추신경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신경을 통해서 손을 빼라 이렇게 해서 손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는요.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반응기관에 명령을 내리고요. 말초신경계는요. 감각신경, 운동신경을 다 포함합니다. 뇌와 척수를 뺀 나머지 신경들이 말초신경계예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에 전달하고 자극을 중추신경에 전달하고요.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근육이나 분비선과 같은 반응기관에 전달한다. 중추신경의 명령을 반응기관에 전달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초신경계.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모든 신경은 말초신경계예요. 그래서 감각 정보를 전해주는 감각신경, 운동의 명령을 전해주는 운동신경도 말초신경계입니다. 반응은 근육이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몸속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추신경계의 보호. 중추신경계는 외부 충격에 손상되기 쉬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단단한 뼈로 둘러싸서 보호됩니다. 뇌는 두개골로 싸서 보호하고요. 척수는 척추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음 수위 운동은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골격근의 운동처럼 사람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운동이고요. 너희가 있는데요. 팔 움직여봐. 그럼 움직일 수 있죠. 자, 다리 움직여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수위 운동. 다음 너 심장 멈춰봐. 안 되죠. 소화되는 거 멈춰봐. 안 되죠. 이건 불수위 운동입니다. 불수의 운동. 그래서 수위 운동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에요. 특히 골격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뇌는요, 대뇌, 소뇌, 사이뇌, 중간뇌, 다리뇌, 숨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되뇌인데요. 이만큼이요. 되뇌는요,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요. 감각과 수위운동의 중추, 팔다리 움직이는 거, 이런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육의 중추입니다. 다음 뇌량은요. 자, 대뇌와 아래쪽 뇌 사이에 있네요. 뇌량. 뇌량은요. 대뇌에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신경다발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정보 전달의 통로입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 보면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다음 여기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좌뇌, 여기가 우뇌. 두 개의 방구로 구성되어 있는 게 뇌입니다. 다음 사이뇌는요. 항상성 유지의 중추로 체온과 삼투압 등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상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여기입니다. 뇌하수체가 여기 존재하고요.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는요. 시상하부의 끝에 있는 기관입니다. 여러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른 내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고요. 뇌하수체의 기능은요. 시상하부가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뇌하수체의 호르몬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시상하부가요. 뇌하수체를 컨트롤해서 뇌하수체에 분비하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시상하부가 중추예요. 다음 뇌줄기는요. 중간뇌, 다리뇌, 숨골, 중간뇌, 다리뇌, 숨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뇌는요. 눈깔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눈깔 바로 뒤에 안구운동, 홍채운동을 조절하고요. 다리뇌는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한다. 다리가 된다.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한다. 이게 다리뇌. 숨골은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을 조절합니다. 숨골은요. 옛날엔 연수라고 했죠. 지금은 숨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줄기가 다치면 죽어요. 자, 죽는다. 죽는다. 어떻게 숨 막혀 죽는다. 죽다 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중간뇌, 다리뇌, 숨골. 이게 뇌줄기죠.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외우세요. 숨 막혀서 죽는다. 숨 막혀서 뇌줄기가 다치면 죽어요. 죽는다. 숨 막혀서 중다 숨. 됐죠? 중간뇌, 다리뇌, 숨골. 됐죠? 뇌줄기는요. 중간뇌, 다리뇌, 숨골을 합하여 뇌줄기라고 하고요. 뇌줄기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호흡, 혈압의 중추가 있어서 이 부위가 손상되면 생명을 잃어요. 죽는다. 숨 막혀서. 됐죠? 다음 소뇌는요. 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대뇌와 함께 수運동을 조절하고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조절하고요.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면요. 요 귀는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요. 귓바퀴, 귓구멍,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이 있고요. 달팽이관이 고막의 진동을 감지해서 소리를 듣게 합니다. 자, 그런데 소리에 관계없이 기울기를 감지하는 전정기관이 있고요. 전정기관. 그 다음에 방골이관 3개가 이렇게 90도로 이어져 있어서 회전감각을 느낍니다. 회전감각. 방골이관은 회전감각. 이 감각의 정보를 통해서 얘가 균형 유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소뇌가요. 그래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뇌. 기억사고 추리 판단, 정신작용을 담당하고 감각과 수위운동의 중추. 사이뇌. 자, 시상하부. 그 끝이 뇌하수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를 컨트롤해서 호르몬 분비 조절하고요. 항상성 유지의 중추입니다. 사이뇌. 체온, 삼투압, 혈당량 등을 조절하고요. 뇌줄기는 생명이 직결됩니다. 중간뇌, 안구운동 홍채 조절, 다리뇌. 자, 대뇌와 소뇌 사이의 정보 전달, 숨골은 심장박동, 호흡, 소화 조절합니다. 죽는다, 숨 막혀서 중다 숨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 후두부 강타 금지하는 게 이 숨골을 치게 되면요. 자, 심장박동, 호흡, 소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명에 아주 중요한 중추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살펴봅시다. 대뇌, 뇌의 질량의 80%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추리, 기억, 상상, 언어, 감정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요. 감각과 수위운동의 중추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중추다. 표면의 줄이 많아 표면적인 넓고요. 겉질과 속질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겉질은요, 주로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모여 회색을 띠는 회색질이고요. 속질은요, 주로 뉴런의 축삭돌기가 모여 흰색을 띠는 백색질입니다. 그러면 좌우 두 개의 방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겉질은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색질이고요. 안쪽은 백색질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바깥쪽은 회색질, 축삭돌기가 주로 모여있는 안쪽은 백색질,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회색질과 백색질, DNA와 척수에서 회색질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마리집에 없는 축삭돌기 등이 모여있어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백색질은요,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축삭돌기가 모여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척수는 보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 대뇌와 반대로요. 자, 축삭돌기가 바깥쪽으로 뻗어 있고요. 신경세포체가 안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는요. 안쪽이 회색질이고요. 안쪽이 회색질, 바깥쪽이 백색질입니다. 자, 뇌는요. 안쪽이 백색질이에요. 바깥쪽이 회색질, 서로 어떻죠? 반대입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회색질에서 대뇌 주요 기능을 대부분 담당한다. 자, 겉지는 위치에 따라 이마 옆, 마루 옆, 관자 옆, 뒤통수 옆으로 구분합니다. 위치에 따라서요. 다시요. 이마 옆, 눈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마 쪽에. 마루 옆, 뒤통수 옆, 그 다음에 관자 옆. 여기를 관자놀이라고 해요. 이 볼 쪽에. 그래서 이마 옆, 마루 옆, 뒤통수 옆, 관자 옆. 이건 위치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하는데요. 감각령은요. 감각기관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여 감지하고요. 연합령은 감각령의 정보를 받아서 통합해서 운동령의 명령을 내리고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운동령은 연합령의 명령을 받아 수위운동을 조절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 근육을 조절합니다. 좌우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좌방구는 몸의 오른쪽 감각과 운동을, 우방구는 몸의 왼쪽 감각과 운동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있고요. 자, 내 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좌방구는 우측 몸을 지배하고요. 우방구는 좌측 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른쪽 팔이 마비된 사람한테 침을 놓는데 뇌에 좌측에 나와서 선생님 왜 오른쪽이 아픈데 좌측에 침을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자, 대뇌로 들어가고 나가는 신경의 대부분이 숨골에서 좌우가 교차되기 때문이다. 숨골에서 교차된다. 여기가 숨골이에요. 숨골.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목을 물어버리죠. 그럼 여기 신경을 끊어버리면 뇌의 명령이 자, 아래쪽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잡아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다음 좌방구는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추론 능력을 주로 담당하고요. 우방구는 형태인식, 얼굴인식, 공간 관계 인식을 주로 담당합니다. 뇌랑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고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좌방구, 우방구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좌방구, 우방구. 겉은 회색질, 자,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는 거고요. 속은 백색질, 축삭돌기가 있는 부분이죠. 다음 손에 대뇌 뒤쪽 아래에 있으며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뉜다. 그래서 손에도 두 개의 방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뇌와 함께 수인동 조절하고요. 평형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에 따라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운동기술을 익히는 데 관여한다. 평형기관은요. 사람의 평형기관에는 귀의 가장 안쪽 부분에 위치한 전정기관, 안뜰기관이라고도 하고요. 방골기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귀에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그 다음에 청속골, 그 다음에 자, 소리를 듣는 달팽이관이 있고요.
이건 소리에 관계된 거지만 전정기관, 방고리관은 얘는 기울기를 느끼는 감각기관이고요. 전정기관 말고요. 자, 방고리관은 회전 감각을 느낍니다. 이 감각의 정보를 소뇌한테 줘서 수위근을 조절해서 자,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다음 사인의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 있으며 시상과 시상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상은요, 척수나 숨골에서 거쳐 들어오는 감각 정보를 대뇌 겉질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상이 대뇌 겉질에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과 내분기의 조절 중추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체온, 삼투압,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다음 중간뇌, 다리뇌, 숨골은 뇌줄기라고 했어요.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위고요. 죽는다, 숨막혀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중간뇌는요, 사이뇌 아래 있고요.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안구운동, 홍채 조절 하고요. 동공반사의 중추예요. 동공반사는요, 자, 빛을 비쳤을 때 동공이 커지고 작아지고 요걸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중간뇌는 빛의 양에 따라 홍채를 수축하거나 이완시켜서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밝은 곳에서는요, 홍채가 이완해서 동공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요, 눈동자가 이만하죠. 그럼 동공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홍채입니다. 여기가 홍채예요. 자, 빛이 너무 세지면요, 망막이 손상되니까 동공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홍채가 이완돼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고요. 빛이 너무 없으면요, 자, 망막에 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공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홍채는 이렇게 수축해서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동자 전체 크기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움직이지 못해요. 이 안쪽만 넓어졌다 좁아졌다 해야 돼요. 그러면 넓어지려면 수축해야 되고요. 동공이 커지려면, 동공이 작아지려면 이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밝은 곳은요, 빛을 조금 받아들여야 되니까 동공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홍채가 이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홍채가 있으면요, 동공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홍채가 당겨야 돼요. 그래서 홍채가 수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이완하고요, 동공이 수축된다. 밝은 곳이요. 어두운 곳에서는 홍채가 수축해서 동공이 커져야 됩니다. 다음 다리뇌는요, 중간뇌와 숨골 사이에 있고요. 대뇌와 소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고요. 숨골과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합니다. 숨골은 다리뇌와 척수 사이에 있어요. 옛날에는 연수라고 있습니다. 연수. 대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의 대부분이 좌우 교차. 자, 오른쪽 뇌, 왼쪽 뇌에서 나온 신경이 숨골에서 교차가 일어납니다.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등의 중추고요.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등과 같은 반사의 중추입니다. 그래서 목 위쪽의 무조건 반사는 숨골이 담당하고요. 목 아래쪽 무조건 반사는 척수가 담당합니다. 자, 봅시다. 대뇌의 기능. 그림은요, 사람이 여러 활동할 때 대뇌 겉질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를 나타낸 거고요. 붉은색 부분이 활발하게 반응하는 부분입니다. 볼 때는 뒤쪽에서, 들을 때는 옆쪽에서, 말하기는 중간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 부분이 같이 활성화되네요. 친구와 대화할 때는요, 이마엽의 말하기 부분과 이마엽의 말하기 부분, 관자엽의 언어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관자엽의 언어 부분. 사람의 활동에 따라 대뇌의 반응 부위가 틀립니다. 이것은 대뇌의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어서 부위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뇌의 각 영역은 분업화되어 있지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통합해서 복잡한 인지 과정을 수행합니다. 다음 반사라는 건요, 특정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내가 있는데요, 갑자기 공이 날라오면 눈 깜빡하죠. 그 다음에 날카로운 물체에 찔리면요, 나도 모르게 손을 움츠러 듭니다. 해피 반사. 다음 무릎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누가 망치로 퉁 치면 무릎이 자동으로 올라가요. 척수 반사가 일어나면서 자동으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